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먼저 힘들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면 마음이 더 먼저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 참 자주 들립니다. 애 키우는 건 한 번이면 됐지 왜 두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퇴직 후 내 노후를 한번 살아보려던 순간 다시 손주 육아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버린 66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요, 손주를 돌보다가 내 노후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청취자 사연 정혜원 DJ님께 그리고 이 밤 같은 마음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도 모를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 부천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스스로를 소개하자면 두 아이를 키워낸 엄마이자 이제 5살, 3살 두 손주의 돌봄 담당이고 그리고 조금은 잊혀진 한 인간입니다. 저는 22에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 많은 여자들이 그랬듯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아이 키우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버스 기사였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 사이에 저는 아이들,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 삶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쪼개 살던 여자. 새벽에는 시부모님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점심엔 시부모님 점심, 저녁엔 남편 퇴근 시간 맞춰 저녁. 내가 오늘 뭐 먹고 싶지? 이 질문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눈, 코, 뜰 새 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이 컸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60 초반에 지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하던 그 사람이라 지금도 버스를 보면 가끔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다. 고된 날들이었지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들만 잘 되면 됐다. 나 하나 고생한 것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볼까?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 탁구 교실에 나가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이랑 하루 버스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혼자 순댓국을 시켜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의 엄마 말고 그냥 나로 사는 날이 있구나. 그때가 내 나이 60이었을 때입니다. 손주의 등장은 사실 반가움과 설렘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나겠구나. 며느리는 정직한 회사원이고 아들은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벌이라 아이를 낳으면 누군가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밤중에 우는 애 안고 재우고 걷기 시작하면 따라다니고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옆에서 불 떼듯 간호해야 하는 일.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이미 한번 겪어본 몸과 마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 맡길 데가 진짜 없어요. 어린이집도 돌잔치 지나야 가능하다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말에
결국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봐줄게. 어차피 나도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걸.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다시 몇 년치의 내 시간이 저도 모르게 기붓되고 있다는 사실을. 손주가 태어났을 때 처음 안겨본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 그렇게 첫 돌까지는 힘들면서도 기쁨이 더 컸습니다. 밤새 깨기도 했지만 아기의 웃음 한 번에 피곤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둘째 손주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제 하루는 다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에 아들이 차를 몰고 와 두 아이를 저희 집에 내려놓습니다. 엄마, 오늘도 부탁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아이 둘을 돌보는 일이 주 5일 때로는 주 6일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아직 어려서 좀만 더 부탁해요. 그러다가 어린이집은 갔지만 하원하고 나서도 봐주셔야 해요. 어느 순간 저의 하루는 다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손주 점심 언제 먹였는지, 낮잠은 얼마나 잤는지, 우유는 얼마를 먹었는지에 따라 움직이는 하루. 가끔 복지관에서 같이 수업 듣던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요가 오늘 안 와? 아휴, 손주 봐야 돼. 충남 쪽으로 하루 여행 갈까? 미안, 애들 데리러 와서 그건 못 나가. 처음엔 친구들이 와, 손주 봐주는 할머니 멋있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전화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손주 키우는 사람이지 우리랑은 시간이 안 맞네. 그 말이 나쁘게 들리진 않았지만 어딘가 서운했습니다. 육아의 고단함보다 더 힘들었던 건 며느리와의 거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 이거 맛있으시죠? 챙겨주기도 하고 집에 김치가 떨어지면 어머니 드실 거 있어요? 먼저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주 돌봄에 대해서만큼은 어쩐지 당연함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입으로는 그래, 고맙다고 말해줘서 웃으며 넘겼지만 며느리가 자기 가방을 들고 아이들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무료 보육교사인가?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감기를 옮아와 열이 펄펄 났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며느리는 회의가 있다며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는데 손까지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미가 있어.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수건으로 몸을 닦여주고 밤새 자리에서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아이 옆에서 새벽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아이를 데리러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 아픈 게 더 속상하지 뭐가 힘들어. 그런데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머니 계셔서.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 저희가 쉬면 회사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서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딘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쉬어도 되는 사람, 우리는 쉬면 안 되는 사람. 어느 날 복지관에서 예전 요가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안 보여?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하시던데 애들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나중에 갈게.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그 나중에가 언제 오는지 알아? 우리 이제 60 중반이야. 조금만 지나면 무릎 아파서 여행도 못 다닌다. 손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내 인생 다 거기다 쓰지 마. 그 말을 전화 끊고 나서도 몇 번이고 곱씹어 봤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사소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복지관에서 하는 사진교실 체험 강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신청한 수업이었습니다. 나도 여행 가면 사진 좀 예쁘게 찍어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몇 주를 기다렸습니다. 수업 시작 시간이 오후 2시.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4시에 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그날은 너가 조금 일찍 와서 애 데려가면 안 되겠니? 할미가 사진 수업이 있어서 2시간만 내 시간을 좀 쓰고 싶다. 며느리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이 회사에서 제일 바쁜 요일이라서요.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어머니 그 수업 꼭 가셔야 해요. 순간 제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꼭 가셔야 해요? 그 질문이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너희 애를 돌볼 때 너희한테 꼭 회사 가야 하냐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결국 그날 강좌는 못 갔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집 청소를 하고 간식으로 줄 계란찜을 준비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나니 왠지 속에서 천천히 화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도 꼭 가야 하는 일이 하나쯤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며칠 뒤 결국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은 퇴근 후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고 며느리는 야근이라 못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준비해 두었던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좀 부대껴. 어디 아파요?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에서야. 그러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근데 몸도 몸인데 마음이 좀 지쳤다.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들 보는 게 힘드세요? 그 질문이 왠지 서운했습니다. 응, 힘들다. 말을 꺼내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너희 둘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살다가 이제야 남들처럼 복지관 다니고 친구들이랑 버스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조금은 나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내 시간은 또 어디로 가버렸더라.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말까지 꺼냈습니다. 엄마, 손주 사랑한다. 진짜로. 근데 손주 사랑이 내 인생 전체를 다 삼켜버리는 건 싫다. 이 말이 이기적인 말이냐? 아들은 그제야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솔직히 맞아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처럼 맞벌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 인생에서 얼마나 큰 묵게인지 생각 안 해봤어요. 엄마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까진 저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이틀만 애들 봐주고 싶다. 나머지 날은
내 시간으로 살고 싶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건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보육도우미도 알아보고 어린이집 시간 연장도 알아볼게요. 엄마 힘든 거 이제야 보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 말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며칠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소리 들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니? 다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며느리는 제 앞에 앉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살짝 바뀌고 있었다는 걸 저도 느껴요. 회사에서 애들은 친정이나 시댁에서 보시죠? 이 말 듣다 보면 그래, 우리도 다들 그러니까 하며 저도 모르게 어머니 시간을 내 시간처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싼 값에 내어놓으면 사람들은 그게 원래 그런 줄로 안다. 이제는 조금씩 그 값을 다시 알려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혜원 DJ님, 이제 저는 주 23회만 손주들을 봅니다. 나머지 날에는 복지관 요가도 가고 사진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친구들과 당일치기 여행도 다시 다녀옵니다. 손주들이 저에게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길 때 여전히 가슴이 녹듯이 좋아요. 다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할미도 약속이 있어서 그때는 못 봐준다. 예전 같으면 미안해서 차마 못 꺼냈을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손주를 덜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도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할머니로 남기 위한 투자일지도 모른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손주를 돌보느라 자기 노후를 어디다 두었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기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있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밤 짧게라도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엄마는 엄마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어? 그 질문 하나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덜 오해하고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도 사랑해 보려는 66살 할머니 드림 클로징 멘트. 네, 청취자님의 사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입장이 떠오르셨나요? 나도 저렇게 손주 돌보고 있는데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도 저런 마음이실까 하는 자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 손주 보면서 얼마나 좋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손주는 분명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이 조용히 알려주는 건 기쁨만큼의 무게도 함께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게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나눠 들 것인가는 그 가정마다 다른 답이 있겠지요. 다만 이 한 가지는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뒤로 밀려나기 시작한다. 오늘 밤 혹시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계신다면 이 한마디만큼은 꼭 전해보셨으면 합니다. 엄마 아빠 언제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줘. 그 말 내가 들을 준비는 돼 있어.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손주 돌봄에 온전히 내어주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이 말을 조용히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인생에도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 다시 한번 찾아와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FM 98.7 황홀라디오 정혜원이었습니다. 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